자, 저희는 지금 남양주의 별내 신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양꼬치 집에서 지금 낮술을 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오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가고 있습니다. 차주분을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 동생. 여기는 가락동에서 또 수산업을 하시는 나의 사장님이시고 그런 동생 사이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능 옵션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건 뭐 타면은 다 어차피 알게 그렇죠. 되는 부분이지. 속을 알고 싶은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 속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지. 그걸 이제 리뷰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게 좋은 거고. 사실 모트라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결국에 이제 시청자를 이롭게 하니 우리한테 그 혜택이 돌아오더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대표님. 잘 찍어서 오겠습니다. 모트라인의 프랑스! 자, 시작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까만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의 윤성로입니다. 네, 오늘 BMW X3 X드라이브 2.0D 이거를 리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다 보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BMW에서 X3를 이제 2003년도에 컨셉카로 먼저 3월달에 출시를 했어. 9월달인가? 그해 9월달에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정식 런칭을 했지. 그렇지, 정식 런칭하면서 2003년도에 1세대가 X3가 출시를 한 거다. 근데 그러면서 이 녀석들이 거기다 무슨 단어를 붙였냐면 SAV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렇지. 자기네만의 새로운 그렇지. 세그먼트처럼 만들어냈지. 그렇지. 근데 그 내용을 내가 이제 SAV가 이제 무슨 단어인지 이제 이것저것 읽어봤어. 읽어봤더니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중간에 그 SA가 액티비티야. 그렇지. 액티비티가 역동적인 뭐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뭐 SUV이긴 한데 뭔가 스포츠성이 강조돼 있고 뭔가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소형 SUV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SAV다라는 그런 말을 얘네가 만들어서 신청을 한 것 같아. 얘네들이 1세대부터 2세대까지 넘어오는 시간이 거의 한 7년 동안을 읽어 먹었더라고. 2세대까지 넘어오기까지가 보니까는. 그리고 2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세대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지. 뭐 그때 처음에 이제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것들이 출력이 그때 당시에 184마력인가? 뭐 그 정도 출력을 뽑아냈었고 다들 장점은 좋다는 게 뭐였냐면 연비가 다들 좋다. X3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좋았는데 단점이 BMW의 디젤이라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들 BMW 아는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많이 해. 뭐? 딸딸이. 디젤 딸딸이. 엄청나게 시끄러운 그 소음을 유발해서 그게 너무나 짜증이 났던 거야,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를 거쳐 오면서 지금 엔진이 이제 B47 엔진. 영상 컨트리맨. 시작했던 그 컨트리맨 차량이 엔진을 검색을 해보니 찾아보니 그 엔진이 같은 B47 엔진이더라. 그렇지. 근데 걔는 이제 가로 배치였고, 그렇지. 얘는 이제 세로 세로 배치지. 배치가 됐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터빈 사이즈가 좀 더 커지면서 그렇지. 걔보다는 출력은 맞아. 좀 더 올라갔고. 도와줘서 고마워. B47 엔진으로 들어오다 보니 여기까지 3세대까지 오면서 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특유의 딸딸딸딸의 그 소음이 많이 감소를 했더라. 차량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커지기 시작을 했어. 첫 1세대 같은 경우에는 X5랑 좀 비교가 될 만큼 그렇지. 좀 차이가 났었어. 정말 말 그대로 컴팩트였어. 컴팩트, 소형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났었는데 2세대부터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번 오늘 내가 타고 있는 이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커져서 앞쪽에서만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X5인지 X3인지 잠깐 헷갈릴 정도로 될 수도 있다. 내가 어제 우리 형 같이 운동하는 동생 하나 있는데 딱 보자마자 형
되게 멋있다 차 디자인 완전 멋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럴까 물어봤지. 그랬더니 앞에 그릴이 콧구멍이 커졌지. 엄청 커진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느낌이 뭔가 좀 공격적이고 약간 남성미가 엄청 강한 느껴지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 그래, 아무튼 체격도 크고 해서 그래 그럼 너 잘했다. 너 뒤에 한번 앉아봐. 형이 183이잖아 키가. 183인데 내가 의자를 좀 뒤로 많이 빼고 앉는 자, 편이거든. 그럼 역사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실내로 넘어온 거야. 그렇지 자연스럽게 실내로 넘어온 오케이. 거지. 자, 여기서부터 실내야. 의자를 뒤로 많이 빼고 앉는 편이야. 그래서 뒷공간이 항상 내 뒤에 앉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좁아. 되게 불편하거든. 내 그 동생을 옆에 앉혔어. 너 한번 앉아봐 내 뒤에. 어때? 그랬더니 괜찮은데 이러더라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휠 베이스도 늘어났고 폭도 넓어졌고 다 넓어진 거야. 뒤에가 60mm인가가 길어졌더라고. 그것들이 어쨌든 이제 좀 편해진 거야. 키가 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느낌의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알았어. 나는 뭔가 투박스러운데 그러니까 색상으로는 좀 투박스러운 걸 원하고 음각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모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내가 좋아하더라고. 이건 디자인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야, 옷 입는 게 다 다른데 그 디자인 가지고는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싫다 좋다는 그냥 그 사람이 저런가 보구나 그냥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래, 누가 뭐래?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나는 이런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게 좋더라. 이 243AMG도 있었던 아이패드 넓은 거. 이거 드디어 터치되잖아 이제. 되더라고 이게 움직이는 게. 형, 내가 얼마 전에 같으면. K7이 현대기아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나라에서 양산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들 중에 탑 넘버 1이라고. 내가 넘버 1이라 그랬잖아. 얘기를 했었지. 내가 생각하는 탑 2가 BMW야. 내비게이션이. 이유는? 사실 자동차 제조사가 음.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 BMW 코리아가. 얘네가 자체적으로 그 나라 지형에 맞는 맵을 자체 개발해서 쓴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대단한 거라고 보거든.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도 봐 나는. 거기에 맵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가장 중요하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디스플레이에 터치가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다. 이거 미치는 아이패드라고. 거야. 미치는 거야 진짜. 그랬었는데 이제 터치가 딱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족쇄가 풀린 거지. 굉장히 좋아. 정말 좋아. 이거 지금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 형은 항상 쫀득한 걸 되게 좋아해. 쫀득쫀득한 거. 그래. 뭘 하든 다 쫀득쫀득한 걸 좋아하거든. 깜빡이라든지 이런 뭐 스위치 이런 스위치 누르는 이 터치감이 다 너무 쫀득쫀득한 거야. 내가 그 K7 때도 얘기했잖아. 이게 탁탁 하면은 딱탁탁 뭐 이런 느낌 있어. 그게 난 싫어.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노는 그런 느낌 있어. 오케이. 약간 그 허벌 아니 말 잘못. 아무튼 야이씨 진짜 이씨. 아까 그 뭐 있잖아 그 쫀득쫀득 말고 그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아무튼 뭐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그 노는 느낌이 있어. 약간 그 느낌이.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뭔가 그 저렴한 듯한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게 싫은데 얘는 이게 딱 이게 쫀득쫀득한 너무 그게 너무 좋아. 일단 시트 저기 높낮이는 어때? 시트 포지션에? 높낮이? 전에 내가 X6 타고 다녔을 때는 BMW 하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데 BMW는 드라이버를 갖다 막 쑤셔 박아. 항상 낮게끔 했거든. 근데 최근에 이런 걸 이 차를 탔는데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높아진 느낌이 좀 나더라고. 시트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 이제 이 이후에 3시리즈, 5시리즈 이제 나오는 애들 보면은 얘네가 기준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은 이 차종에 한해서 좀 그렇게 움직였는지는 답이 나오겠지. 근데 지붕이 루프가 좀 높아서 그 낮은 그 아주 내가 올라왔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 포지션 자체가 좀 쾌활한 느낌은 있어. 그리고 가죽 재질. 또 뭐 얘기해줘. 이 가죽 재질 같은 경우가 가죽인 것 같기도 하고. 인조지. 그치? 근데 그럼. 이 녀석은 가죽 같아 이거는.
아, 얘는 손에 닿는 부분이니까 스티어링으로 하는 건 이건 딱 진짜 가죽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나름 이제 스티치도 넣고 나름 이렇게 스포티한 감성을 많이 주긴 줬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도어 포켓. 말씀을 드리자면 도어 포켓 사이즈가 꽤 넓어. 엄청 좋아. 이거 좀 살려는 분들한테 이거 제가 그냥 갖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간다. 여기 이렇게. 꽤 넓어, 꽤 넓어.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놀러 갔을 때 정말 놀러 가고 딱 좋은 캠핑 가고 막 놀러 다니기 정말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칭찬해 줄 건 칭찬해 줘야 된다. 오케이. 자, 김범훈 감독님. 네. BMW 하면은 항상 표방하는 게 뭐 무게 배분, 그렇죠. 네, 뭐 핸들링, 그렇죠. 뭐 드라이빙 플레저, 그렇죠. 네, 뭐 이런 즐거운 드라이빙 느낌을 선사해주는 네. 그걸 BMW가 항상 표방을 하는데, 그렇지. 자, 지금 이 바디는 앞으로 새롭게 적용될 신형 3 시리즈 풀 모델 체인지가 될 3 시리즈랑 이제 동일한 바디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G바디의 G01 네. 바디 첫 번째 바디다 뭐 이런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디로 들어가기 전에 네. 내가 어제 차를 떠봤어. 떠서 봤는데 그 쇼급쇼바 마운트 위에 그 위치를 딱 잡아주는 휠 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그 부위야. 그 부위를 이렇게 봤어. 봤더니 얘는 아예 쇠가 이렇게 딱 절곡이 이렇게 딱 된 거야. 그 절곡을 하는 게 뭐냐면 강성이 올라가거든. 쇠라는 게 그 절곡을 한번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종이가 일반 종이를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접히잖아. 종이를 이렇게 딱 접어놨어. 접으면은 안 접히지. 그 강성을 여 안에다가 해놨다. 근데 그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거는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얘기해봐. 액티브 스티어링이랑 뭐. 그래서 뭐 경쾌한 핸들링을 위해서 또 액티브 스티어링 시스템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느껴지는 실질적인 이런 저속에서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좀 타보면서 얘기를 해주겠다. 일단은 뭐 사륜 모델들을 이제 엑스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사륜 모델 중에 뭐 앞뒤 구동 배분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프론트 4, 리어 6, 후륜에 가까운 뭐 사륜이다 얘기를 하는데 전자 제어 방식으로 해가지고 토크 분배를 해서 앞에 100% 다, 뒤에 100% 다 이게 이제 실현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되게 강조해서 써놨더라고. 근데 그 주행 느낌으로는 지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지금 60km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 근데 뭐 이 느낌에서는 뭐 이게 뭐 앞으로 트랙션이 있는지 뒤로 트랙션이 있는지 거의 느껴지진 않아. 사실 이걸 느껴진다면 그건 신이야 진짜로. 그냥 악셀 띄고 이 정도에서 가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는 솔직히 쏴봐야 돼. 쏴보고 험로를 달려보거나 아니면 미끄러운 노면을 달려봐야지 그 트랙션을 정확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사륜 시스템에서 그거를 여기서 또 모터스포츠 얘기를 또 잠깐 안 할 수가 없어. 이 트랙션이라는 사륜 트랙션이라는 게 왜 좋냐면은 한계 속도로 달리게 되지. 한계 속도로 달리게 되는데 그 한계 속도 때 중요한 게 트랙션, 구동력이야. 구동력. 근데 그 구동력을 실현을 하는 게 F1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F1은 후륜 구동이다. 엔진도 뒤에 있고. 근데 걔네들은 트랙션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서 후륜 구동으로 그 차를 가지고 코너에서 300km를 쏠 수가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 F1에는 앞에 프론트 노즈 부분에 보면은 앞에 윙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 이렇게 그 노즈에 그게 달렸기 때문에 달리면서 그 공기 역학으로 차를 눌러서 트랙션이 확보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양산차들 이런 박스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서킷에서 차를 타게 되면은 코너링을 할 때 브레이킹을 살짝 해가지고 프론트에 하중을 줘서 그 무게 중심을 앞에다 프론트에다 주고 코너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어쨌든 그 얘기가 뭐냐면 프론트 트랙션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드라이버들이. 근데 그 트랙션을 없는 거를 뭘로 전달을 해두느냐? 사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 트랙션을 윙이나 이런 게 없을 때 구동력으로 그걸 전달을 해준다. 그래서 사륜 구동이 좋은 거야. 이해됐어 이제 무슨 말인지? 솔직히 지금 이걸 가지고 사륜 시스템을 이 마른 놈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 잘못된 거야. 이런 날은 전륜구동, 뭐 후륜구동, 그냥 뭐 레이 뭐 이런 막 경차들 다 좋아 그냥. 그립이 가장 좋게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트랙션을 잃지를 않는다고 지금 타임에는. 결국은 내가 서킷에 가서 한계 상태로 후려야지 제대로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제 나한테 차를 전달해주면서 나한테 해줬던 얘기야. 넌 나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형, 코너를 도는데 차가 먼저 자기가 들어가려 그래 라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나도 해봤지. 나도 똑같이 했는데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내가 스티어링 각을 코너에서 넣었어. 코너형을 이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내가 했던 타각은 1에서 5까지 있다고 얘기를 가정을 하고 내가 3 정도를 타각을 넣었어. 근데 실제로 바퀴에서 움직여지는 건 내가 5의 타각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티어링 나는 3으로 딱 넣었는데 실제로는 아래 바퀴 쪽에서는 이만큼이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엔진룸을 열어봤는데 BMW가 제일 잘하는 행동이 이 녀석들이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엔진을 무조건 갖다 때려 넣어. 아래로. 그리고 쇼업 쇼바의 마운트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 무게중심이 당연히 그치.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게중심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 내가 설명을 해줄게. 무게중심이 되게 왜 쉬운지를. 그냥 간단하게 원리를 하면은 투파원을 내가 줄을 달아가지고 자꾸 이걸 회전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줄을 빼고 공만 잡고 내가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 어느 게 회전력이 좋을까? 그건 당연히 손에 들었을 때. 손에 들었을 때 좋은 거잖아. 그냥 단순 원리가 이거야. 엔진이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무게중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회전을 하기가 좋아지는 역할이 생기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엔진이 지금 안으로 들어왔지. 근데 스티어링 타각이 좀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그랬지. 근데 거기에 차체가 높은 차잖아. 롤 센터 자체가 생각보다 높으니까 안으로는 들어왔지. 차가 쏟아지는 느낌은 많이 들지. 타각은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더 그게 심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일반 세단의 BMW의 느낌도 이런 느낌이 나긴 날 거야. 근데 이게 몸으로 오는 피드백이 더 크다는 거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BMW가 이거를 고의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세팅을 함으로써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좋은 건 있지. 어떤 게 좋아? 장점은 안으로 잘 말리는 거지 차가. 잘 말리니까 내가 코너링이 되게 경쾌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그 느낌이 있어. 경쾌하게 들어간다는 받는 느낌은 있어 실제로. 맞아. 근데 단점이 있어 이게. 뭐? 단점이 뭐냐면 고속에서 코너링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불안할 수가 있어. 왜? 내가 한 타각보다 너무 차가 잘 들어가니까 코너링에서 너무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불안한 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도 하나 또 드라이빙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코너 속의 코너. 일반인들의 그 드라이빙을 배우지 않은 일반 분들의 드라이빙 자체는 코너를 돌 때 핸들을 그냥 감고 마지막 코너를 탈출할 때도 약간 붙잡다가 이렇게 겨우 딱 푸는 느낌으로 운전을 하거든. 근데 선수들은 어떤 느낌이냐? 감아놓고 CP가 클리핑 포인트를 딱 찍은 다음에는 탈출하면서 다 풀려 이렇게 스티어링이. 근데 스티어링 푸는 운전을 해주셔야지만 드라이빙을 가장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그 아까 전에 와인딩 로드는 아닌데 약간 시골길 같은 데를 또 지나왔잖아. 아까 밥 먹으러 가면서. 이 느낌이 서스펜션이 가지고 있는 세팅 값이 조금 하드한 쫀득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에 시골길 같은 데를 가보니 방지턱을 넘고 뭐 안 좋은 길을 지나가고 막 가보니 내가 운전을 하는데도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좀 불쾌한 느낌이 나더라. 그게 좀 있었어. 근데 이게 고속도로에 올라오니까 너무 편하네. 그래?路面이 좋은 곳에서는 이 하드한 느낌이 상당히 느낌이 괜찮네.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너 요새 그 M들도 마찬가지인데 쇼겁쇼바의 이제 구조가 프런트는 맥퍼슨 타입이고 리어는 멀티링크 타입인데 쇼겁쇼바와
쇼겁쇼바의 스프링이 따로따로 장착되어 있는 거 알고 있니? 얘는 하나야. 얘는 하나지.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차의 하중 지수를 받쳐주는 게 뭔 줄 알아? 뭐? 스프링이야. 근데 그게 승차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 그렇지. 그리고 프론트 쪽 보면은 바퀴 쪽에 바깥쪽에 가장 바깥쪽에 서스펜션이 딱 물려 있지. 근데 거기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 그래서 간혹 M이나 이런 뒤에 스프링이 쇼바랑 스프링이랑 따로 있는 애들 보면은 앞쪽은 방지턱이 넘어갈 때 느낌이 좋은데 뒤에는 거지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쇼바랑 스프링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얘는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코너링이나 이런 느낌이 되게 자유롭고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차는 언제나 항상 시소적인 운동을 하고 있어. 이 시소 운동을 한단 말이야. 운전도 이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차량의 세팅도 기본적으로 이거에 맞춰서 하는 거다. 오케이. 이해했어. 아무튼 좋은 내용이었어. 또 뭐 마지막으로 미션. ZF 미션. ZF 미션. 이거 잠깐만 해볼게. 자, 8단인데 감속하면서 내려볼게 내가. 자. 소리 들려? 이 다운 내려가는 게 아니 무슨 디시트가 더 빨라. 업도 봐봐. 미션은 뭐라고 나무라 할 게 없는 것 같아 솔직히. 근데 좀 단점으로 느껴지는 게 너는 뭐가 있었어? 아니 지금 이제 고속도로 타니까 얘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온다. 시끄러. 또 한번 먹어. 잘 들린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대박인데? 야 이거 이제 깔게 나오네. 오네. 왜? 고속을 달리니까 아까 말한 그 스티어링 반응 있잖아. 너무 불안해. 그래? 좀 불안하다 이게. 이걸 내가 봤을 때는 일반 분들도 솔직히 이 정도는 내가 봤을 때 고속도로에서 달려. 이게 좀 튀는 감이 좀 있으면서 튀는 감과 약간 하드한 감과 스티어링 각이 좀 많이 들어갈 때 불안한 감이 좀 든다. 자, 고속 느낌. 브레이킹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과해? 사치야. 브레이크 제동이 사치야. 내가 디스크로터 봤거든? 디스크로터 그 브레이크 패드하고 면척 잡는 부분이 이따만한 거야. 내가 봤어. 로터 사이즈는 재보진 않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이게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킷에 가서 풀가속 상태에서 또 이제 우리 맨날 하는 1번 코너 거기서 브레이킹을 쳤을 때 차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는 이따가 해보면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인제 가서 하자. 서킷 가서 얘기를 해주겠다. 끝! 자, 이제 서킷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형입니다. 차들이 상당히 많네요. 오늘 뭐 날씨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는 이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저기 이현일 선수가 있네요. 포르쉐 카이엔 가지고 저거 가지고 리뷰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는 저 차는 몇 초가 나왔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갈까요? 원일아, 이거 몇 초나 나와? 뭐요? 2분 1초? 이거 몇 마력이야 차?
400마력? 저거 사연 터보예요? 4.8S. 이제 SUV도 달리기 성능에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을 메이커사에서도 준비들을 많이 하고 그런 차들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요새. 자, 이것도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버튼 한번 일단 눌러는 볼게요. 이 녀석이 하체나 서스펜션에서는 무슨 전자적인 작동은 안 하는데 엔진 쪽하고 미션 쪽에서 좀 한다고 하니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오면서 미션 반응 속도가 오토지만 생각보다 빠르다고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움직여질지. 자, 약간 일반 도로에서 하드했었던 그 주행감이 서킷에 들어오니까 자, 롤이 그렇게 아주 심하지 않고 잘 움직여지네요. 네, 역시나 하드한 주행 느낌은 결국은 이런 서킷에서 롤을 많이 줄이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죠. 자, 제동은 예,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씁니다. 네. 물론 지금 저속이긴 하지만 뭐죠 이거? 차가 안 나가. 너무 안 나갑니다. 지금 156, 160. 자, 브레이킹. 자, 브레이킹 하나는 끝장납니다. 이 빠른 변속감이 이게 약간 거의 바보가 돼버리네요. 변속이 막 지 맘대로 막 움직이고. 자, 로드에서 실 영역에서는 정말 괜찮았었는데 아, 이거 카메라가 떨어져 버렸네 이거. 이거 일단은 제가 피트로 좀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똑바로 달아! 이게 뭐야? 아, 맞네요. 우리 막내 저기. 이게 중심이 엔진이 상당히 확실히 안으로 들어와 있는 느낌이 맞나봐요. 이게 일반 운전을 했을 때는 좀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을 수 있는데 리어 슬라이드가 엄청나네요. 차가 리어가 진입 들어가면서 싹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이걸 좋게 얘기하면은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한 거거든요. 이 돌아가는 회전 느낌이 엔진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느낌이 상당히 좋긴 좋아요. 잘 돌아 나가는 느낌이 나요. 잘 돌아요. 진입 때 제가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만드는 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차가 너무 안 나갑니다. 이 정도면은 직선에서 답답할 것 같아요. 160km, 168, 170, 173, 174. 이거 오늘 뭐 서킷 차들 거의 민폐 수준인데요, 지금. 고속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차가 너무 안 나가서 뭐 고속 테스트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속도가 안 나요. 직선에서 직선 거의 브레이킹 하기 직전까지 170 겨우 보는 거 있어가지고 야, 브레이킹만큼은 이 안 나가는 차의 이 브레이크는 사치예요. 토크 벡터는 좋습니다. 언더스티어가 나는데 풀악셀을 올렸거든요 지금 헤어핀에서. 근데 밖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안으로 당겨 넣어요. 지금 악셀 안 띄고 있는데 안으로 당겨 넣고 있어요. 이 부분은 칭찬해줄 부분. 차는 안 나가지만 차가 출력은 없지만 코너링이 상당히 돌아가는 게 빨라서 기록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전타임에 차량들도 많고 해서 뭐 기록을 어느 정도 사실 내긴 냈는데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 X 드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더스티어를 방지하고 제어하고 구동합니다. 느껴져요, 이게 지금. 자, 내리막 브레이킹, 하중 쏟아지는 구간. 자, 브레이킹은 제가 지금까지 뭐 리뷰를 하면서 몇 대 타지는 않았지만 리뷰했던 차량 일반 양산차 기준으로 브레이킹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레이스카 타는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자, 직선 스피드, 자, 135, 140 안 빨라요. 정말 느려요. 가속력 없어요. 그냥 갑니다. 이제 160 한참 갑니다. 하지만 속도가 막 느리고 없죠. 이제 170 일본 콜 브레이킹. 밸런스 매우 좋습니다. 자, 일본 코너 브레이킹. 기아 변속이 기아 변속 자체가 미션이 일반 도로에서는 되게 생각보다 잘 된다고 느꼈는데 어쨌든 이 차량이 SAV잖아요. 스포츠성을 강조한 차량인데 한계 영역 때 오니까 미션이 지속을 하질 못하고 그냥 변속이 돼버려요. 지금 힘을 더 써줘야 되는 구간에서 쓰질 못하고 그냥 변속이 업이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리어 슬라이드가 나는 거. 브레이킹 하나만큼은 정말 몇 바퀴를 돌아도 응답성이 너무 좋습니다. 똑같아요. 스펀지 현상 뭐 이런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은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깔 건 까야 됩니다. 확실히. 어, 190마력이라는 이 차량이 서킷에서는 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정말 느린 차를 타는 느낌이 나요. 그냥 거의 경차 타는 수준의, 서킷에서 경차 타는 수준. 차가 정말 안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로. 이 가속력까지 이거를 좀 맛을 보시려면은 3.0 디젤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한계 그립에서 풀가속을 쳤을 때 반대쪽에서는 잡아주고 반대쪽에서는 확실하게 트랙션을 연결을 해서 차를 안쪽으로 당겨지는 모습,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언더스테어를 안으로 당기는, 가속을 하고 있어도 그 당기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 트랙션을 노면에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차량의 회두성이 좋기 때문에 서킷에서 랩타임은 뽑아낼 수는 있지만 이게 일반 분들한테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트라인 까마녀 총평 들어갑니다. 자, 김범 감독님. 네. BMW X3 네. SAV 시장의 네. 선두주자. 그렇죠. 그리고 개척자이죠. 맞죠. 예. 자, 그 모델의 최신형 버전이에요. 맞아요. 최신형. 네. 네. 2018년형. 네. 일단은 먼저 생각을 했을 때 회사에다 차를 제가 첫날 딱 받아서 차를 딱 첫 느낌을 봤는데 디자인이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차도 크고 뭐 짐도 많이 실릴 것 같고 뭔가 실용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사실. 차를 또 타보니까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괜찮은 편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뭐 60km, 80km 그 정도 선 내에서 차를 타봤는데 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최근에 A7 차를 사서 후회가 좀 잠깐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를 같이 애기들 가족들과 같이 해서 놀러 다니고 하면은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느낌까지 많이 들었는데 고속도로에 사실 오다 보니 속도를 조금 사실 내서 좀 달려와 봤거든요. 차가 가지고 있는 BMW가 지향하는 바가 엔진 안으로 넣고 저중심 설계해서 밸런스, 해두성을 좋게 만드는 걸 만들어는 놨는데 액티브 스티어링에 그 타각 조절 들어가는 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큼을 넣었는데 실제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속에서 스티어링을 그렇게 격하게 움직인다면 당연히 차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SAV라는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느낌을 가진 느낌을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킷에서도 저속 영역 구간, 고속 영역 구간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가 직선에서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날라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고속에서 얼마나 차가 불안한지를 그거를 시청자분들한테 보는 분들한테 이거를 좀 전달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만큼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걸. 자, 그러면 출력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좀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자, X5랑 비교를 했을 때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쾌한 느낌을 가지고 출력까지 원한다면은 X5보다는 X3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스포츠성 지향을 이 차량에서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지향성을 가지고 싶으면은 이 차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리뷰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ZF 8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로드에서는 괜찮았었어요. 뭐 다운시프트, 뭐 시프트 업 이런 것들이 꽤 빠르게 전달돼서 왔었는데 서킷에 들어갔더니 이거를 스포츠를 눌렀으면은 엔진 상태가 좀 고정된 상태로 좀 이걸 끌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되고 변속이 자꾸 되더라고요. 위로 업 됐다가 제가 다시 내려가지고 힘을 못 쓰니까 다시 내려서 올리고 막 계속 바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영역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해당이 되진 않는 부분이고 이런 서킷에서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바보처럼 느껴지더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영역 구간에서 이제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윤 대표님이 저한테 이 말 많이 했었잖아요. 이 차 사 안 사? 네. 저는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살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막 달리는 게 필요 없으시거나 어느 정도의 실생활 영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출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상관이 없으시다면 저는 2.0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BMW X3 M 스포츠 모델을 오늘 탔는데요. 젊은 아빠로서 정말 놀러가기 가족들과 놀러 다니고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고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가끔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치 장갑을 끼고 일상 영역대에서 와인딩 정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볼보 XC60과 이 차량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직접 비교를 한번 해서 제대로 한번 후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터라인 풀악셀. Moach line, the more the faster.